원장님, 제 친구가 2년 전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는 레이저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막 눈밑이 그래도 좀 막 아직도 올락올락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레이저로 해도 눈밑지방 재배치가 될 수 있나요? 일단 이게 레이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지방 재배치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재배치라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막에 절개를 넣을 때 레이저를 이용해서 뭐 출혈을 최소화하고 눈의 불편감을 최소화한다, 그런 개념의 레이저를 이용한 절개를 할 때 이용하는 레이저 지방 재배치가 있고, 진짜로 이 지방에다가 레이저를 통해서 이 지방을 어떻게 내가 재배치해 주겠다라는 개념의 수술 전반을 레이저로 아우르는 그런 개념의 레이저 지방 재배치가 있는 걸로 제 개인적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레이저를 그런 절개하는 데 이용한 지방 재배치는 뭐 그런 시술 쪽보다는 그냥 수술의 일환인데, 그 절개를 그냥 레이저로 한다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저희가 하는 지방 재배치 수술과 동일한 영역의 수술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수술적인 도구로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것 같고,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안쪽 결막을 절개하는 이유가 뭐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지혈도 잘 되고, 저희가 수술에서 사용하는 이 봅이라고 하는 전기 소작기와의 차이가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꼭 굳이 레이저로 해야 되는지는 뭐 조금 논란이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레이저라는 단어가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왠지 최첨단의 그런 뭐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어떤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뭐 레이저로 이렇게 좀 가볍게 한다라는 그런 시술 같은 그런 어감을 주기 때문에 마케팅의 일환으로 좀 사용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흉터가 걱정되신다고 하면은 사실 레이저를 이용하지 않아도 저희가 라범성형외과에서 하고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도 얼굴에 드러나는 흉터가 없거든요. 어쨌든 결막을 통해서 수술이 전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흉터에 대한 부담은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얇은 침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조금 이제 진피랑 근육을 지나서 직접적으로 지방층까지 도달해서 레이저가 이제 지방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바늘 자체가 이 피부를 통해서, 저희가 수술하는 결막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바늘이 들어가서 피부랑 눈을 감는 알륜근을 지나서 지방을 싸고 있는 막도 지나서 지방 자체를 타겟으로 이렇게 바늘을 꽂고, 거기에 어떤 레이저를 비롯한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그 지방을 쪼그라뜨려주거나 재배치를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근데 네, 그런 거죠.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재배치라기보다는 제거 혹은 용해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네. 심지어 그게 제대로 용해가 되는지, 녹는지, 제거가 되는지, 그 제거된 게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밖에서 빨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좀 과정들도 되게 의문이었고,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근육을 통해서 이제 그 지방을 싸고 있는 경막도 지나쳐서 그 지방을 정확히 타겟하는 게 저는 이 시술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도 여러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해부학적 구조물을 보지도 않고 경피적으로 이 피부를 통해서 그 지방 주머니를 구획별로 정확히 찾아서 걔를 녹인다, 제거한다? 보도에 또 노련한 테크닉이나 경험이 많으신 경우라면 뭐 논의일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쉬울까? 왜냐면은 안화의 크기도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고, 이게 지방처럼 늘어져 보이는데 이게 지방이 아니라 실제로는 근육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늘어진 경우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도 하는 거가 과연 간단하게 쉽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지방 제거만 해서 어울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육이 늘어나서 처지거나 눈물, 고랑, 인대 때문에 꺼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한 채로 지방만 제거를 하거나 녹이는 경우에는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밑 고민이 많아서 오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볼록하다고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보다는 눈물꼬랑 인대가 위치한 그 아래쪽이
꺼져서 이것 때문에 다크서클이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위아래로 좀 불룩하게 나오고 꺼져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조금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를 한꺼번에 좀 해결을 해야 전체적인 인상이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눈 안쪽 결막으로 들어가서 지방이 물론 과하다면 일부는 제거를 해주고, 눈물고랑 인대 때문이라고 하면은 그 눈물고랑 인대도 분명히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 자리에 뭐 지방 이식도 좋지만 재배치할 만한 지방이 있다면 그 지방을 재배치해줘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해결을 단순히 울퉁불퉁을 해결해야 되는데 볼록 튀어나온 것만 해결해서 이거를 다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눈 밑 지방을 녹이거나 지방만 제거하는 경우에는 가장 이제 우려되는 점은 재발에 대한 이제 우려인데요. 안구를 딱딱한 안아골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거만 해주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또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좀 매우 커요. 제거를 좀 최소화시키고 좀 꺼진 부분으로 옮기는 그런 재배치를 하거나, 느슨해져 있는 그 지방을 싸는 주머니인 경막을 좀 강화시키는 수술을 통해서 동시에 좀 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저로 지방을 녹이는 경우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불규칙하게 녹은 부분이 유착이 되면서 그게 되게 울퉁불퉁하게 돼서 겉으로 쭈글쭈글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본 적 있죠? 여러 차례 경험했거든요. 그 레이저 눈밑 시술 이후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울퉁불퉁해지고 좀 이렇게 혈관이 도드라지고 불구죽죽한 느낌이 더 생겨서 제가 수술로 해결해드린 경우들이 있는데, 박리라는 게 이제 층과 층을 분리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수술의 목적지까지 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결막을 열고 들어가서 눈 감는 근육과 그 눈밑 지방을 싸고 있는 막 사이를 잘 박리해야 티도 거의 안 나고 깔끔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레이저 수술을 하신 그분들의 경우에 눈밑 지방만을 녹인 것 같지가 않고 그 지방을 싸고 있는 막도 유착이 돼 있어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좀 떡이 돼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눈 감는 근육까지도 손상을 입어서 근육 자체가 되게 흐물흐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박리를 하는데 애를 먹었던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물론 뭐 수술 잘 마치고 경과는 좋았는데 회복 기간 동안 아무래도 좀 다른 분들보다 붓기랑 멍이 심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레이저 시술에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뭐 괜찮겠자고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마치 재수술 환자분들을 대하듯이 수술 전에 충분히 회복 과정이 좀 다른 분들보다 길 수 있다,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붓기랑 멍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레이저는 눈밑 지방 제거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재배치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지방 제거가 잘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눈물고랑의 해결이 필요 없는 분들 중 이제 극소수 일부분에게는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불룩하던 지방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좋아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지방 주머니가 약한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그 주머니를 강화시키는 뭐 경막 강화라는 술식을 해줘야 되는데, 제거만 하면 결국은 재발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젊은 분들의 경우, 뭐 피부의 탄력이 좋을 경우에 가능한 얘기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육도 이렇게 늘어나고 피부도 이렇게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육을 좀 타이트하게 당겨주거나 또는 피부를 잘라내줄 필요가 있는 하안검을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경피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확하게 지방을 타겟할 수 있는 건 진짜 의문이고요. 붓기와 멍의 그런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사실 레이저 시술의 단점을 다 보완하는 거겠죠? 유지 기간도 길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방을 타겟해서 원하는 만큼 제거 혹은 재배치가 가능하고, 눈물고랑 인대가 문제라면 그 눈물고랑 인대도 해결하고 그 부위를 있는 지방을 이용해서 재배치를 해서 채워줄 수 있고,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앞볼의 볼륨이 적잖아요. 그래서 광대가 두드러지고 인매가 나아 보이고 인디언 밴드가 쑥 꺼져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방이식을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볼륨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볼륨감 있고 생기 있는 얼굴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뭐 단점은 뭐 그 시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뭐 회복 기간도 조금 길고 수술 시간도 길고 비용의 차이 정도지 않을까요? 오늘은 김동진 원장님과 함께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과 수술로 저희가 진행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쉽게 그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나요? 어떤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심지어 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에 따라서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 숙련된 전문가에게 수술을 맡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유지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재발 가능성은 얼마나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도 좀 궁금한 사항들이 남아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